소영 씨는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직설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미용실? 말자 씨의 어조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작은 미용실이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직장이 전부인가요? 아가씨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이미 들은 대답을 또 묻는 말자 씨. 소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첫 만남이니 이해해달라는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도 그런 민수의 마음을 알기에 끝까지 참았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높다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현대식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고급 아파트 한 채가 있었죠. 바로 최말자 씨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72세의 최말자 씨는 이 동네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강남 일대의 건물 5채를 소유한 건물주였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몇 배는 좋게 되었죠. 그런 경제적 여유 덕분인지 말자 씨는 늘 당당했습니다. 어머, 말자 씨. 오늘도 참 품위 있게 차려입으셨네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자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사람은 격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대화는 말자 씨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은근히 내세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시선이었어요. 말자 씨는 매일 오전이면 동네 고급 카페에서 다른 건물주 부인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자 씨, 요즘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요? 결혼 생각은 없나요? 단골 친구인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말자 씨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민수는 건축사무소 운영하느라 바빠요. 그래도 효자라서 매일 안부 전화는 꼬박꼬박 하죠. 그런 말자 씨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38살의 정민수였죠. 민수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죠. 무엇보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저녁 시간 집에 들어선 민수를 보며 말자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자 씨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들의 연애 소식은 언제나 관심사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어떤 분인데? 김소영이라고 해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고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중소기업? 말자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그리 달갑지 않게 들렸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민수는 소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 봐. 말자 씨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이라 월급이 얼마나 될까? 집안은 어떨까? 일주일 후 드디어 소영을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소영을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말자 씨는 이미 품평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소영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인사도 정중했고 말투도 공손했죠.
하지만 말자 씨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소영 씨, 반가워요. 민수가 얘기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수 씨 어머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소영의 인사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말자 씨는 본격적인 신상 털기에 들어갔습니다. 소영 씨는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직설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미용실? 말자 씨의 어조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작은 미용실이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직장이 전부인가요? 아가씨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이미 들은 대답을 또 묻는 말자 씨. 소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첫 만남이니 이해해달라는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도 그런 민수의 마음을 알기에 끝까지 참았습니다. 소영 씨, 혹시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네, 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집안일보다 바깥일이 더 중요한가 봐요. 말자 씨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말자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이 여자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소영이 돌아간 후 말자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아가씨.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우리 집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민수는 어머니의 속내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소영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어머니,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최말자 씨와 김소영의 첫 만남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채 끝이 났습니다. 한쪽은 불만족스러워했고 다른 한쪽은 상처받았지만 참았죠.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큰 소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소영이 돌아가며 보여준 실망스러운 표정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소영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자 씨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어제 만난 소영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말자 씨, 어제 민수 씨 여자친구 만났다면서요? 어떤 분이던가요? 박 여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집안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미용실 한다더라고요. 미용실이요? 친구들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미용실 운영은 그리 높은 계층으로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도 작은 미용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영 아니에요. 말자 씨는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의 공감하는 표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소영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셨지?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요. 좋은 아들을 둔 어머니라면 당연히 까탈스러우실 거예요. 소영이 마음 상했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저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소영은 밝게 말했지만 민수는 소영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자 씨의 태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말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민수야, 어머니와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저녁 식사 후 말자 씨가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 아가씨 말이야. 솔직히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어머니, 아니, 들어봐. 건물주 아들이 왜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수준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말자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어머니,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학벌도 좋고 성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비슷한 처지끼리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은 너무 구식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구식? 민수야, 현실을 봐.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경제적 수준도 맞아야 해.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말자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거야?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민수의 단호한 대답에 말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민수,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저도 이제 38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럼 지금까지 널 키운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건데? 말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결혼 상대는 제가 정하고 싶어요. 며칠 후 말자 씨는 더욱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소영을 만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민수 몰래 소영의 직장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소영 씨, 저 민수 어머니예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가 편하시죠? 내일 오후에 강남역 앞 카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소영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말자 씨가 왜 따로 만나자고 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말자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받았어요. 앉으세요, 소영 씨. 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민수와 헤어져 주세요. 소영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솔직히 우리 집안과 급이 안 맞아요. 사람이 눈치를 좀 봐야지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건가요? 말자 씨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소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민수 씨를 사랑해요.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나요? 현실을 보세요, 아가씨. 소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욱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말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영과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소영으로부터 어머니와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언했어요. 어머니, 저는 소영이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모자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자 씨의 오만함과 민수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어요. 말자 씨는 아들과의 격한 다툼 후에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어요. 민수가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머니도 할 말이 있어. 말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소영의 어머니를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말자 씨는 민수 몰래 소영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기도 외곽의 주택가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본 말자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다니.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말자 씨가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죠. 김인숙의 미용실은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숙 미용실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용실이라고? 말자 씨는 미용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가게를 보니 더욱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런 데서 미용실을? 어휴, 민수가 제정신이 아닌갑다. 말자 씨는 속으로 비웃으며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 안에서는 73세의 김인숙이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말자 씨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소영 씨 어머니시죠? 민수 어머니입니다. 인숙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돈이 될 사람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아,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잠깐 얘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말자 씨의 차가운 어조에 인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끝나요. 말자 씨는 미용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의자와 거울, 낡은 드라이어들이 보였어요. 자신이 다니는 강남의 고급 헤어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손님이 나간 후 인숙은 말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오래 있을 생각은 없거든요. 말자 씨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인숙은 당황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아이들 결혼 안 되겠어요. 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무슨 이런 가정에서 자란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라니 제가 그릇이 작아서요. 말자 씨의 말은 대놓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우리 집안은 강남에 건물 5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용실 하는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고요? 말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비웃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사랑? 그런 건 배부른 소리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죠. 우리 소영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착하고 성실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보세요. 격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말자 씨는 계속해서 인숙을 깎아내렸습니다. 인숙은 참고 또 참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수준이 문제예요. 미용실이라. 참. 말자 씨는 미용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미용실이 뭐가 나쁜가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사랑하는데 왜 막으려고 하세요? 사랑이요? 그런 거 몇 년 못 가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럼 어머님은 사랑 없이 결혼하셨나요? 인숙의 질문에 말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했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세상이 각박해도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해요. 소영 씨에게도 포기하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인숙의 단호한 대답에 말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더 강하게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방법은 많아요. 우리 민수가 정신 차리게 만들 수도 있고, 말자 씨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자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릇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죠. 인숙의 조용한 말에 말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인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자 씨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 말은 다 했으니까 가보겠어요. 말자 씨는 서둘러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인숙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저런 집안과는 절대 사돈 될 수 없어. 하지만 인숙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민수는 소영으로부터 어머니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분노했지만 소영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우리 어머니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그릇이 바뀔 수 있다고.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말자 씨와 김인숙의 만남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말자 씨는 더욱 완고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민수와 소영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자 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부인들은 모두 말자 씨의 편을 들어줬어요. 말자 씨, 당연히 반대하셔야죠. 건물주 아들이 미용실 딸과 결혼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들 결혼 망쳤다고 울고 싶다니까.
시댁은 건물 5채인데 사돈은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며 말자 씨는 친구들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한편 민수는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소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소영아, 우리 결혼 날짜를 정하자. 민수는 소영에게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어머니 허락 없이라도 할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머님과 관계가 더 나빠질 텐데요. 지금도 충분히 나빠졌어. 소영아,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민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소영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결혼 계획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음 달에 소영이와 결혼할 거예요. 말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어머니 허락도 없이? 어머니께서 계속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민수, 지금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말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널 키운 건 뭐가 되고? 모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소영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이었어요. 소영아,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김인숙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며칠 동안 소영을 찾아다녔습니다.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소영의 행방을 몰랐어요.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소영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 없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말자 씨는 시치미를 뗐어요. 내가 뭘 했겠니? 그 아가씨가 알아서 포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인 화요일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미술 수집가로 알려진 김인숙 대표가 보유한 미술품 컬렉션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민수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인숙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정인 컬렉션의 김인숙 대표는 지난 30년간 익명으로 활동해온 국내 3대 컬렉터 중 한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인숙 대표가 보유한 미술 작품의 가치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주요 작품들은 홍콩과 뉴욕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들입니다.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소영의 어머니가 이 사람일까요? 김인숙 대표는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경기도의 한 미용실을 운영하며 활동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의 어머니가 1,500억 원의 미술품을 가진 수집가였다니요. 급히 집으로 달려간 민수는 말자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말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뉴스를 다시 틀었어요. 뉴스를 본 말자 씨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소영의 어머니가 1,5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니요. 이게 뭐야? 말자 씨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소영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민수의 말에 말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말자 씨는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김인숙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떠올랐어요. 건물 5채를 가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영의 어머니는 1,5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소영이를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김인숙이 마지막에 했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릇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죠. 진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말자 씨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까요? 소영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결혼식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뉴스를 본 후 말자 씨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인숙이 1,500억 원의 미술품을 소장한 국내 최대 컬렉터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큰 부자였다니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말자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김인숙의 상세한 배경이 계속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김인숙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안목이 뛰어났으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미술품 수집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말자 씨는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김인숙 대표는 그동안 익명으로 여러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기부한 금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선사업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말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소영을 찾아다니느라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소영이 아직 못 찾겠어요. 혹시 연락 온 거 없어요? 없어. 민수야, 어머니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말자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소영이 어머니께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겠니? 내가 그분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말자 씨는 김인숙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미용실을 보며 비웃었던 것, 가난하다고 깎아내렸던 것, 모든 것이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영을 찾는 것이 더 급했어요. 어머니, 일단 소영이 어머니께 연락해 보세요. 소영이가 어디 있는지 아실 수도 있어요. 다음 날 말자 씨는 용기를 내어 김인숙의 미용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인숙 미용실입니다. 김인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저 민수 어머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말자 씨군요. 무슨 일이세요? 김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을 법한데 의외로 평온했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말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인숙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아이들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영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수가 며칠째 찾고 있어요. 소영이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김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말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민수가 얼마나 소영 씨를 사랑하는데. 말자 씨, 저는 처음부터 돈 자랑하려고 이걸 숨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진심만 보고 결혼하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김인숙의 말에 말자 씨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김인숙이었어요. 인숙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소영이도 데려올게요. 이틀 후 말자 씨는 김인숙의 미용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작지만 정성스럽게 가꾼 공간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말자 씨. 김인숙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옆에는 소영이 앉아 있었어요. 소영은 말자 씨를 보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영 씨, 정말 미안해요. 말자 씨는 소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소영은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인숙 씨,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말자 씨는 김인숙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 씨, 고개 드세요.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김인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말자 씨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네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그때 김인숙이 말자 씨에게 특별한 공간을 보여줬습니다. 미용실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그곳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뉴스에 나온 그 작품들이에요. 말자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작은 미용실 뒤에 이런 보물 같은 공간이 있었다니요. 인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자 씨, 전 돈 자랑하려고 이런 걸 모은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김인숙의 말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말자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작은 그릇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소영 씨, 제발 민수를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말자 씨는 소영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소영 씨를 딸처럼 아끼겠어요. 진심으로 약속드려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자 씨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마침내 말자 씨는 무릎을 꿇고 김인숙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인숙 씨,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을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김인숙은 말자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말자 씨,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이렇게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소영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 씨와 김인숙의 화해 이후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원래 예정된 결혼식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의 소동으로 모든 준비가 지연되어 있었죠. 소영아,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도? 민수는 소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말자 씨가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소영과 김인숙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해둔 상태였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었어요. 말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결혼거는 어떻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난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말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어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말자 씨는 김인숙이 1,500억 원의 미술품을 소장한 컬렉터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 미용실 하는 분이요? 네, 뉴스에도 나왔어요. 정인 컬렉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들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제서야 말자 씨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자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런 사돈을 만나다니. 이제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말자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 민수와 소영은 결혼식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드레스 맞추기, 예식장 최종 점검, 하객 명단 정리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어머니, 예식장에서 드리는 인사 말씀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말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말자 씨는 며칠 전부터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응, 준비했어. 그런데 좀 떨리네.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려고 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소영이를 딸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말자 씨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말자 씨는 김인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관련 마지막 조율을 위해서였어요. 인숙 씨, 예식 때 제가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말씀을 하실 건데요? 솔직하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소영이를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해요. 김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자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인숙 씨 덕분이에요.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어머니는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말자 씨는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옷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사말도 연습해 봤죠. 민수야, 내일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해. 어머니가 더 고마워.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줘서.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우리 딸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다 잘 될 거야. 말자,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깨달으면 변할 수 있는 거야. 말자 씨도 이제 진심을 알았으니까. 김인숙은 딸을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미술품 수집하면서도 저 때문에 비밀로 하시고. 딸아, 그건 비밀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니까.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도 화창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말자 씨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말자 씨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 씨의 친구들도 와 있었고 김인숙의 지인들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인숙의 하객 중에 유명한 미술계 인사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분들이 누구세요? 말자 씨가 김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술관 관장님들과 갤러리 대표님들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분들이죠. 말자 씨는 새삼 김인숙의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자 식장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자 씨는 계속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드디어 말자 씨가 인사말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자 씨는 단상에 올라서서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 최말자입니다. 말자 씨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말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말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식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하객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이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말자 씨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면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이와 소영이 어머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김인숙은 말자 씨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영과 민수도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품성에 있다는 것을요. 말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소영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소영이 어머님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하객들은 말자 씨의 진솔한 고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소영이를 제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숙 사돈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자 씨가 말을 마치자 식장에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이어서 소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김소영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자 어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영은 말자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방식에 있다는 걸 저는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소영은 김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인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말자 어머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하객들은 소영의 성숙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부였어요. 앞으로 저는 두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민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소영의 인사가 끝나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나섰습니다. 신랑 정민수입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와 소영이 사이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하객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듯이 진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소영이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었어요.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얻게 되었으니까요. 민수는 말자 씨와 소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저는 두 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남편이자 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자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자 씨는 김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인숙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건 마음입니다. 말자 씨의 마지막 말에 식장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큰 공부를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체면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앞으로 이 며느리를 제가 먼저 딸처럼 안아주겠습니다. 말자 씨의 마지막 인사말에 박수와 눈물이 함께했습니다. 장례는 감동으로 물들었어요. 예식이 끝난 후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따뜻한 축하를 건넸어요. 말자 씨, 정말 멋진 인사말이었어요. 박 여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다시 가져야겠네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말자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김인숙의 지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인숙 씨,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나셨네요. 미술관 관장이 김인숙에게 말했어요. 저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은 흔치 않아요. 네, 저도 말자 씨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김인숙은 말자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부부는 하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모두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영이 말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소영아. 어머니가 더 고마워. 좋은 딸을 얻었으니까. 말자 씨는 소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김인숙도 말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인숙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었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으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말자 씨였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까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따뜻하고 너그러운 어머니로 변해 있었죠. 소영아, 이거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야. 임신 중이라서 몸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넣었어. 말자 씨는 손수 담근 김치를 소영에게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임신 7개월째였거든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임신으로 배가 많이 불러 있었지만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 손주 잘 키우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해. 몸조리 잘하고. 네, 어머님. 덕분에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말자 씨는 소영을 정말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기뻐했었죠. 한편 김인숙의 미용실 옆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은 갤러리가 하나 들어선 것이었어요. 간판에는 말자 아트룸이라고 적혀 있었죠.
인숙 씨, 오늘도 관람객이 많네요. 말자 씨가 갤러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갤러리는 말자 씨가 후원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김인숙의 미술품 일부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었죠. 말자 씨 덕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말자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김인숙에게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소영이 보기보다 센 여자야. 근데 마음은 그보다 더 따뜻하더라. 말자 씨는 갤러리를 구경 온 손님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예요. 말자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와 소영이 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민수가 두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김인숙과 말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소영아, 몸은 어때? 많이 힘들지? 김인숙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말자, 어머님이 정말 잘 돌봐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집 며느리인데. 말자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아,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 말자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문화센터 설계인데 규모가 꽤 커요. 정말 축하해. 김인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센터에 작은 미술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인숙 어머님께서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제안에 김인숙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도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말자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미술에 대해 많이 아시잖아요.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소영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말자 씨와 김인숙은 손주를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정말 예쁘다. 우리 손주. 말자 씨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닮아서 잘생겼네요. 김인숙도 기뻐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진심이는 어때? 진심으로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말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아기 진심이는 두 할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말자 씨와 김인숙은 육아를 도우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말자 씨와 김인숙은 갤러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처음에는 서로를 오해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러게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말자 씨, 그런 말씀 마세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죠. 김인숙의 따뜻한 말에 말자 씨는 감사했습니다. 인숙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말자 씨처럼요. 두 사람은 과거의 오해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와 소영이 진심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생후 6개월이 된 진심이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진심이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어요. 소영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진심이가? 말자 씨와 김인숙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가족들은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자 씨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진심 어린 관계가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김인숙과 말자 씨의 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이해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말자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